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이 종목 안 사고 뭐하니를 통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수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장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수급 동향을 보았을 때 그동안 매수 포지션으로 일관하던 개인들은 약간의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강하게 쏟아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오히려 물량을 쓸어 담는 형국을 나타냈는데요. 큰 틀을 보자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던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 내에서 기아차와 현대차가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안주들 또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상위 그룹주 내에 거의 초토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포스코 또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증시를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 기아차 등 대부분 하락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방 압력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갔을 때에는 게임 업종 코스피에는 NC소프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온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종목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NC소프트 먼저 보시겠는데요. NC소프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출시된다는 기대 심리가 존재를 하였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에 대한 이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작 출시라는 모멘텀이 주가의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100만원을 넘어서서 이제 110만원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펄어비스나 대부 시스터드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120만원 가까이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부담될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대기아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중에서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10만원 돌파 확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애플과 이제 협업구도 협상이 이제 중단이 되었다는 소식에 따라서 급락 모습 나타냈고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수급 동향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연기금이 주된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세금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선은 현대 기아차 전반적인 큰 틀을 보면은 올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나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요. 8만원 이하 75,000원에서 8만원 이 정도면은 오땡큐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 가셔라. 굳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신용 미수 반대매매 다 받는 꼴이 됩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8만원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섹터 말고도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LG화학과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LG화학이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기업의 하방 압력이 높아졌고요.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자리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태롭고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충격파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좀 깊게 들어가자면은 총 매출의 대부분이 화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다른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다르게 화학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모멘텀 굉장히 고평가, 매출 비중이 적은데도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관련한 부분 호재가 악재로 전환되면은 20만원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는 위험 리스크 큰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무작정 사지 마셔라 라고 단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KR모터스라는 이 기업이 장초에 이제 상승 흐름 나타낸 다음에 상한가로 말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우선은 실적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새로운 그린 모빌리티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어떤 모멘텀이 생겼느냐? 과거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 아니면은 재무구조 개선, 매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사업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우선은 1,300원에서 1,500원 사이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사업을 본격화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 중 하나인 명신산업을 빗대어 보자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급등 여력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대신에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그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요. 5% 정도 소액 단타가 좋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왜 올랐느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말 사이에 이제 전 세계에 동시 개봉을 했던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승리호라는 영화 저도 보았었는데요. 굉장히 약간 유치하면서도 한국형 영화라는 게 너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을 높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러 가지 테마들로 많이 엮여가 있기 때문에 승리호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오기는 힘들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스위트홈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주가 상승률 보면은 뭐 30에서 5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하게 못 올라오는 방향성 나타나고요. 그런 것을 이제 대성창투로 넘어갈 경우에는 대성창투 이미 30%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고 하면은 많이 올라가야 한 3,000원 정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추격 매수나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전망 좋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인데요. 대한항공을 보시면은 아이고 요즘에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화물 운송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한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아시아나를 인수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보시면은 300명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백신 운송
화물 운송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은 1차적으로 수혜업종이 항공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진입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목표 주가로 진행하기보다는 10에서 20%좀 짧게 가볍게 수익을 보는 전략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수익도 누적이 되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기업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수익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